안녕하십니까, 내 마음 설명서의 이용희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매일 아침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피어오르는 여러 근심과 걱정,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고단한 하루를 보내진 않으셨는지요? 일과를 마치고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해봐도 온갖 생각들이 나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좀 참을걸. 괜히 좀 내가 오해 산 건 아닐까? 내일 가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지?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고, 여러 찜찜한 일들을 반추하면서 근심 속에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매우 불투명하고 모호하여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 현대인들은 지나친 근심과 걱정,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10대들은 학업과 진로 걱정, 20대는 취업, 30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신, 40대는 팍팍한 현실과 책임감으로 인한 부담, 자녀 양육에 대한 근심과 걱정, 50대들은 은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 60대들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상태를 염려하면서 노후 삶에 대한 근심까지, 더 나아가 예상치 못하게 터져나오는 각종 사건과 재난재해는 각 개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직간접적인 공포심을 경험하게까지 합니다. 카드라 통신, 각종 괴담들이 난무하면서 공동체 연대의식이 약화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과 공포감, 위기감이 더 심화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겪는 이런 불안과 근심, 걱정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개념을 한번 짚고 가셔야 되는데요.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제1종 오류부터 살펴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다 라고 판정을 해버리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간 한 환자에게 사실은 암이 아닌데 그 환자에게 암이라고 진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또한 산부인과에서 사실은 임신이 아닌데 임신했습니다 라고 판정을 잘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긍정오류다라고 일컫습니다. 반면 이종오류는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하는 오류로서 있는데 없다고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병원의 예를 든다면 사실은 암에 걸려있는 환자인데 암이 아닙니다 라고 오진을 해버리는 거고요. 사실은 임신을 했는데 임신이 아니네요 라고 판정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부정오류다 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오류들을 종종 범하곤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중에서 어떤 오류가 훨씬 더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2종 오류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무언가 위험한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여기고 행동을 해버리면 그만큼 더 위험해지겠죠. 만약 뱀이 없는데 뱀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잠깐 그 순간 놀라고 말면 그만이거든요. 그 순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좀 어떤 신체,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2종 오류, 뱀이 있는데 뱀이 없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훨씬 더 위험스러운, 훨씬 더 치명적인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죠. 만일 우리 인류가 이런 식의 오류를 계속 범하면서 살아왔다면 우리 인류의 진화는 지속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진화상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확실하고 모호한 자극이다 하더라도 일단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 즉 긍정 오류로 강력한 편향을 타고 태어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한 번쯤 들어봤을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을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동네 사람들은 소년의 외침에 너무나 놀라서 허겁지겁 무기를 챙겨서 동산까지 올라오지만 헛수고를 하고 말죠. 이렇게 양치기 소년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한두 번은 모두가 제1종 오류, 즉 긍정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헛소동이 벌어지고 약간 허탈하긴 했지만 큰 손해는 아니었죠. 하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년의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자
나중에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소년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질 않았죠. 그리고 아무도 도우러 가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는데 말이죠. 이들은 제2종 오류에 빠지게 된 겁니다. 결국 마을의 모든 양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양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오류의 치명성을 한번 살펴본다면 양치기 소년의 이 우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여러 번 놀아난다 하더라도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소년의 외침을 단 한 번이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뇌는 제1종 오류보다는 제2종 오류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민감한 겁쟁이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늘 불안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마음은 분명 예상 가능한 위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필요한 심적, 물적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긍정적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내일과 모레, 나아가서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후의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걱정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터 의식적인 노력의 과정을 통해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에 하는 계획이라면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불안과 걱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조절하고 관리하면서 갈 수 있을까?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안과 걱정거리가 마음속에서 떠올랐을 때 그 자체를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무척 중요합니다. 왔구나. 내가 또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런 자극에 이런 반응 타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다독거려주는 그 반응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타당한 반응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편안하게 앉아서 복식 호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의식적인 깊은 심호흡을 한번 반복해 보는 겁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실천하시면 참 좋겠는데요. 호흡을 하실 때는 가능한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평소와 같은 속도로 호흡을 하시되 이 복식 호흡을 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 순간마저도 불안과 각종 걱정거리들이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이러한 느낌들을 이 코의 감각에 집중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들은 한두 번 해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일정 기간들을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든 꾸준함이 중요하니까요. 이것은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 우리 몸에 활성화된 교감신경계를 조절하고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다양하고 효과적인 감정 조절 방법들은 추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